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8편 3장 5절입니다.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크고 작고 깊고 얕음이 천층만층 구만층이니라. People are not the same. Their greatness and smallness, dimness and shallowness are of 1,000, 10,000, 90,000 layers. 사람 마음의 깊이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수행과 신법 공부를 통해 본래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2023년 2월 튀르키예를 강타한 대지진의 여파가 1년이 넘도록 지속되면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당시 무려 4만 5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지진은 21세기 최악의 재난 중 하나로 기록되었으며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51만 6천 톤의 성면이 검출되면서 튀르키예의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코자엘리 의과대학 치뎀 찰라얀 교수는 성면으로 인한 질병은 잠복기가 길어 15년에서 20년 후에야 발병할 수 있습니다라며 현재 성면을 흡입한 사람들의 건강 상태는 10수년 후에야 알 수 있습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폐암과 중피종 같은 치명적인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면뿐 아니라 튀르키예의 산업 구조상 석탄 화력 발전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기가스 역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튀르키예 시민들은 호흡곤란, 기침,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는 대기오염에 더욱 취약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제공하는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보면 튀르키예 전역에서 심각한 수준의 대기오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날이 잦아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튀르키예의 대기오염 문제가 단순히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시계획, 교통수단, 에너지 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 대중교통 활성화, 친환경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야스쿠니 신사의 무단으로 압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 군무원들의 명부에서 이름을 빼달라는 한국인 유족들의 요구를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월 17일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제기한 야스쿠니 신사 합사 취소 관련 소송에 대해 원고들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20년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유족 정보가 야스쿠니 신사 측에 제공된 행위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상징적 의미로 1인당 위자료 1엔, 약 9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야스쿠니 신사의 한국인 합사가 이루어진 시점이 1959년이기 때문에 20년 내인 1979년까지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사법부는 1심과 2심에서도 원고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최고재판소는 야스쿠니 신사 합사의 위법성이나 일본 정부의 유족 정보 제공 적법성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아버지나 형제가 일제 침략 전쟁에 동원된 것도 억울한데 침략을 정당화하는 장소로 비판받는 야스쿠니 신사에 사전 통보도 없이 합사됐다며 합사 철회를 주장해왔습니다. 원고 박남순 씨는 선고 후 최고재판소 앞에서
너무 허망하고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박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야수쿠니 신사에 합사된 건 더욱 몰랐다며 합사를 하려면 당연히 유족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이름만 빼달라는 것인데 이를 허용하지 않는 일본법이 참 대단하다. 유족들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야수쿠니 신사는 1868년 메이지 유신 전후로 시작해 일본이 벌인 내전 및 일제가 일으킨 전쟁에서 숨진 246만 6천여 명의 영령을 떠받드는 곳입니다. 국동 국제군사재판에서 A급 전범으로 인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14명도 이곳에 합사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1990년대 이후 강제동원 피해 배상 소송 과정에서 유족 동의 없이 야수쿠니 신사에 합사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고 2001년부터 합사 취소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현재 야수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은 2만여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병력들이 드론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현대전에 신속히 적응하고 있다는 우려가 여러 경로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의 주말판인 옵저버는 1월 18일 우크라이나 군정보기관 정보총국의 바딤 스키비츠키 부국장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북한군이 미래에 상당한 위험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처음에는 북한군이 눈 덮인 평야를 집단으로 가로질러 전진했지만 두 번째부터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전술과 드론전에 대응하는 방법을 익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습득한 기술을 고국으로 돌아가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장교 비탈리 오우차렌코 역시 러시아군은 드론을 보면 숨는 반면 북한군은 드론을 향해 적극적으로 사격을 가해 격추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북한군이 보병, 탱크, 항공기를 결합한 제병 합동작전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한반도에서 분쟁이 재발할 경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북한군 병사들이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높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이 노획한 북한군 병사의 시신에서 67GB 분량의 북한 체제 선전물이 담긴 태블릿 PC가 발견됐는데 이를 본 우크라이나 측 인원이 단 2시간 만에 북한은 세계 최고 국가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세뇌 효과가 크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도로시 셰이주 유엔 미국 대표부 차석 대사는 1월 8일 열린 유엔 안정보장 이사회 회의에서 북한군이 전투 기술을 빠른 속도로 습득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셰이 차석 대사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 장비, 기술, 전투 경험을 이전받아 주변국과 대치할 군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를 무기 수출이나 군사훈련 계약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이미 북한의 드론 제조 기술과 어뢰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북한군의 실전 경험 축적이 동북아 안보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승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윤석현입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인체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탐구하면서 무병장수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와 그 속에 아주 작지만 중요한 마이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다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세포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그냥 생각해 보기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15조에서 30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30조라고 하면은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자, 숫자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공이 13개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포가, 조직, 기관 등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세포는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죠. 우리 몸에서 필요한 물질을 생산을 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자, 사람의 몸에 오장 육부가 있듯이 세포 하나하나에도 장기들이 있습니다. 설계핵은 어떻게 보면 설계도를 보관하는 것이고, 리보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설계도를 통해서 그 단백질이라고 하는 소재를 만들고요. 여기 소포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컨베이어 벨트처럼 생겼죠. 이 소포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재를 활용을 해서 부품을 만들어서 부품을 조립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완성 형태의 물건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재고를 또 이렇게 보관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분비를 해야 된다 하면은 드디어 맨 마지막에 골지체라는 곳에 가서 완벽한 완성형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이제 포장을 해서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포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초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막대한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 에너지를 제공하는 SMR 어떻게 보면 소형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이 파워하우스가 마이토콘드리아입니다. 극미연 수준에까지 모든 세포의 거의 대부분의 마이토콘드리아가 존재하는데요. 에너지가 나오죠. 에너지를 내는 이 광, 빛광. 세포에서 빛이 나요. 모든 세포에서. 세포에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한 개의 세포 내에 몇 개의 마이토콘드리아가 들어가 있을까요? 장기에 따라서 그 숫자가 편차가 많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 한 세포당 한 400개 정도의 마이토콘드리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그만 곳에 세포에 400개나 되는 마이토콘드리아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참 많죠? 그렇다면 우리 인체 내에 마이토콘드리아는 총 몇 개가 있을까요? 이런 걸 또 계산한 분이 계십니다. 놀라지 마세요. 1경입니다. 자, 아까 숫자 13개의 공이 3개가 더 붙은 공이 16개나 되는 그렇게 많은 숫자입니다. 인체 내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의 총합의 무게를 재게 되면은 우리 몸무게의 한 10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자, 내 몸무게가 55kg다. 그러면은 마이토콘드리아가 5.5kg 정도 있는 거고요. 내 몸이 한 100kg 정도다 하면은 10kg 정도의 마이토콘드리아가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마이토콘드리아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것만 연구해서 논문을 쓰시는 분이 계시고, 또 마이토콘드리아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런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 들어 마시는 산소와 입으로 먹는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서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돼서 들어오게 되면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아주 중요한 ATP라고 하는 물질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ATP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이동이 가능한 휴대용 에너지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너지 탱크 한 개 ATP에서 얼마의 에너지가 나올까요? 약 7,300칼로리의 에너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만드는 에너지는 과연 얼마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마이토콘드리아 내에 생화학적인 수준에서 TCA 회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한 바퀴 돌게 되면 ATP 숫자가 한 12개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몸 전체 마이토콘드리아가 1경이라고 한다면은 1경 곱하기 12 ATP니까 12 거의 곱하기 칼로리 7,300칼로리.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자, 뭐 읽기도 힘들죠? 8해 7,600경 칼로리. 계산이 어찌되었든 엄청나게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이러한 에너지를 ATP라는 형태로 우리 몸은 저장을 해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마이토콘드리아가 ATP를 만들려고 하면 이 막대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엄청나게 많은 뭔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하냐면요. 일단 코로 들어 마시는 산소와 3대 영양소라고 하는 포도당, 단백질, 지질 이런 영양소들이 필요합니다.
자, 산소와 영양소가 어찌어찌해서 이제 얻게 돼서 에너지 이송 탱크인 ATP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필요한 것으로도 보내줘야 되겠죠? 또 ATP를 만들면서 동시에 이산화탄소하고 이거 폐기물도 이제 나왔어요. 이것도 처리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모든 과정을 위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위한 장기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진화학적으로요. 그래서 어떤 장기가 생겼냐, 인간에서 횡격막 위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산소를 받아들이고 또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기 위해서 또 폐와 그 심혈관이 형성이 됐죠. 자, 횡격막 아래쪽으로는 영양소를 공급을 하기 위한 그런 공장으로 위, 소장이 있고 그리고 간, 담낭, 췌장이 생겼습니다. 자, ATP를 만드는 데 필요한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다 처리하고 그 과정에 나온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또 재흡수를 하기 위한 콩팥과 대장이 또 생기게 됩니다. 자, 2차 전지 인프라로 말하자면은 마이토콘드리아는 셀 제조 업체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전해질 첨가물 공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상초 이 윗부분에, 그리고 원자재 가공 공장들은 이 중초에, 그리고 펫배터리 재활용 공장은 하초에 존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마이토콘드리아가 우리 생명을 유지해주기 위한 빛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장부가 이렇게 세팅이 됐다. 이런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축이 됐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 마이토콘드리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ATP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획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시 크나큰 덕이시여 배달의 아들 딸 모두 함께 백배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구세계 한마음 되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구세계
세고 악한 마음 강력되네. 끓어오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굳세게 한 마음 되리라.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백백 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너희시여. 백백 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우리 대조신이로세.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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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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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지태울 전사문구 ум니죄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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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지태울 전사문구 ум니죄야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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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hum지 원우이 대왕 hum지 태울 천상운군 hum리지야 hum리사파 hum지 태울 천상운군 hum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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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리사파 hum지 태울 천상운군 hum리지야 노래
이천 중리도장 길병익. 저는 직업이 냉동창고 보수 전문 기사입니다. 그래서인지 온몸에 냉증 증세가 있었는데요. 특히 하체가 심해서 오래전부터 잠을 푹 자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대전에서 하는 대천제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그날 처음으로 도공을 했습니다. 도공을 어떻게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잘 몰랐지만 가르쳐 주신 대로 한참 동안을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양손이 움직이더니 냉증이 심한 하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뜨거운 불덩이 같은 것이 머리 위로 들어와 온 몸을 차례로 훑고 발바닥 쪽으로 빠져나갔는데 몸속의 냉한 기운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동안 시달려온 하체의 냉한 통증이 사라져 오랜만에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서울 동대문 도장 방정길. 하루는 도공 시작 전 종도사님께서 진식 호흡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깊이 호흡을 하니 100회에서 회음까지 내 몸이 뚫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공을 했는데요. 두 손을 불끈 쥔 채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문 한자 한자를 내 몸에 박는다. 몸의 기운으로 박는다는 생각으로 힘차게 시천주주와 태율주 주문을 읽었습니다. 훔치 네 글자가 파바박하고 내 몸에 박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을 온화한 기운이 감싸면서 순간 옥색과 흰색의 두 가지 색이 섞인 기분 좋은 시원한 기운이 제 가슴으로 쑥 들어오더니 척추를 타고 꼬리뼈로 쑥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 요추 부분이 두두둑 하면서 척추가 펴졌습니다. 마치 잡아당긴 것처럼 척추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60년 가까이 검도를 했는데 20년 전쯤에 다친 요추 4번이 항상 불편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별의별 치료를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항상 요추 4번이 불편해서 오래 앉아있기 어려웠습니다. 지병처럼 갖고 있던 통증이었는데 그 부위가 도공을 하면서 싹 나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된 것처럼 허리가 펴졌습니다. 도공의 은혜에 고마움과 감사함에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민망해서 밤인데도 불구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